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조금 전 우리 시각으로 오후 9시 15분에 유럽중앙은행이 무려 1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는 0.25%포인트 올리는 거였는데 그 예상치보다 더 높은 빅스텝을 한 번에 단행했는데요. 과연 이렇게 되면서 다음 주 연준은 FOMC에서 어떻게 얼만큼 인상을 할지 주목이 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까지도 시장 변동성이 예상이 되지만 시장이 흔들리지 않을 만한 든든한 투자 전략은 저희와 함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기분 좋게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1% 가깝게, 또 코스닥은 0.56% 상승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부터 자세히 보시죠. 코스피는 오늘 0.04% 소폭 오르면서 출발을 해서 시간이 갈수록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전약 후강의 모습을 보이면서 장중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는데요. 이틀 연속 빨간불을 켜면서 종가 기준으로는 17거래일 만에 2,400선을 회복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거래일 만에 다시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개인은 초반에 매수하다가 매도로 전환을 했고요. 기관은 금융투자와 보험 중심으로 6거래일 연속 매도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지수는 0.28% 상승 출발해서 10시 반 부근에 790선을 저점으로 찍고 갈수록 상승폭을 키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고점 부근인 795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도 살펴볼까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코스피와는 반대로 외국인이 홀로 매도했고요. 개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집계됐습니다. 기관은 매도하다가 오후 들어서 매수로 전환을 했는데요. 금융투자 중심으로 사들였습니다. 개인이 450억 원, 기관이 320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보시죠. 미증시와 우리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덕에 환율이 4거래일 연속 내림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5.2원 하락하면서 1,307.7원에 마감했습니다. 특징 섹터를 살펴보시면 커지는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정부가 어제 아프면 직장, 학교, 학원 등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소식에 교육 관련주, 재택근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메가MD가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가장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3,59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YBM넷은 장중에 27% 오르기도 했지만 윗꼬리를 좀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19% 가까운 오름세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아이폰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하반기에 아이폰 판매 호조세가 전망된다는 증권사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아이폰 관련주들이 시세를 냈는데요. 종목들 살펴보시면 인터플렉스도 5%대, 그리고 삼성전기까지 3.58% 오름세 보였습니다. YMT 자세하게 보시죠. 오늘 관련주 중에서 가장 크게 시세를 냈는데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어제도 5%대 오름세를 보였고요. 오늘은 기관의 강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14.83% 급등하면서 15,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마리아나 관련주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민주당이 상원에서 마리아나 합법화 법안을 조만간 발의할 계획인 가운데 간밤 미증시에서도 마리아나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캐노피 그로스도 17% 가까운 급등세를 보였고요. 캐나다 의료용 대마 판매 제약사인 틸레이까지도 10%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 소식에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일약품도 4% 가깝게 급등하면서 3,000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가장 크게 올랐던 우리바이오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종목은 수도권 지역에서 유일하게 의료용 대마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엮이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 26%대 급등하면서 4,600원 선에 거래되기도 했지만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습니다. 그래도 17%대 크게 오름세를 보이면서 4,295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간의 특징주까지 챙겨보시죠. 네, 테라젠 이텍스인데요. 자회사인 테라젠 바이오의 유전자 헬스케어 사업 부분을
롯데 헬스케어가 인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롯데 인수 기대감으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장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이 세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터디 최명석, 나인원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순환매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치료제, 백신, 진단키트에 이어서 오늘 크게 오른 섹터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방역당국이 8월 중순에는 하루 확진자가 최대 28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가 어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재확산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한 자발적인 실천을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 살펴보면 특히 재택근무나 원격 수업 등을 활용해서 아프면 직장이나 학교, 학원 등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소식에 관련주들이 오늘 강하게 튀어오른 만큼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스터디 위원님, 네, 요즘 확진자 수가 갈수록 배로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추이 좀 짚어주실까요? 자, 일단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블링 현상을 보이면서 급증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7만 명이 나와 있고요. 지난 5월 달 대비 57일 만에 한 100만 명이 증가하면서 현재 확진자 수는 1,900만 명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수학여행 학생들이 가서 집단 감염이 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확진자가 나왔는데 한 명이 사망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두는 부모들이 좀 불안할 수 있는데요. 일단 이와 같은 상황들이 전개되면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면 전문가들은 당분간 더블링 현상을 보이면서 확진자 수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오늘 방역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 일상 회복을 지속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아니면 자발적 실천하자 이런 지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은 상당히 코로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때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의 지침 가지고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름 휴가철이고 사람의 왕래가 잦은 이 시점에서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고 이와 같은 생각이 이 투자자들한테 어떤 결과가 나오냐 그러면 코로나가 확산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관련주들의 기대감이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 주가 흐름들을 보고 어제 흐름들을 보면 알겠지만은 거의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와 있거든요. 오늘도는 대체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그 순환매 차원에서 교육주가 움직였는데 교육주 메가 MD가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이 경우 단기 순환매 차원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기대를 하겠지만은 제가 보는 관점은 내일 소폭의 상승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떤 테마성, 순환 흐름이 나오면서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장은 아니라는 것,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코너에서 제가 과거에 우리가 이와 같은 코로나 테마가 나왔을 때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얼마까지 움직였는지 가격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히 다음 코너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흐름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관련주들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다는 점도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은 뭐든지 좀 쉽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네. 정부의 중대본 회의 결과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이제 갑자기 뭐 2주 전에 보니까 이제 10,000명에서 지금 7만 명으로 늘어난 네.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스터디님께서 또는 이제 8월 되면 뭐 27만 명까지 늘어났는데 상당히 좀 많은 수죠. 그래서 갑자기 좀 뭐 어떻게 보면 비상체제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정부에서 이제 자발적 원격 수업이라든가 재택근무를 이제 독려하고 있는데 특히 정부라든가 이제 공공기관부터 실내 마스크를 이제 다시 상시 착용하기로 했고요. 특히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비대면 회의 활성화들을 계속하고 있고 또 앞으로 이제 뭐 정부 등 공공기관이든 뭐 단체에서도 모임이나 행사 또 회식을 좀 자제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가 늘어나면 어쩔 수 없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대비도 해야 되고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다 아시겠지만 본인이 걸려서 뭐 아픈다거나 또 많이 중증으로 가면 본인 손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국가에서 책임질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이런 문제는 이제 본인들이 잘 알아서 대처해 주시고 또 정부 정책이 좀 잘 따라야 되고요. 또 주식시장은 또 이렇게 뉴스가 나올 때마다 그 관련주가 계속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잘 대응을 하셨으면 또 좋은 결과도 나올 수 있으니까 잘 좀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한 이슈, 뉴스들 잘 체크하면서 대응하자는 의견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네, 참 다른 테마보다도 이런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은 확산세를 내는 게 우리한테는 좀 안 좋지만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시세를 내기 때문에 좀 아이러니하고 좀 씁쓸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네. 위원님은 확산세와 종목들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코로나19 팬데믹이 초창기에 발생했을 당시에 보게 된다면 사실상 좀 좋지 않은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정말 말 그대로 주가는 그의 반대급부로서 강한 시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찌 본다면 참 씁쓸한 어떤 소식을 전해봤고 저 역시도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바로바로 언급을 하면서 또 많은 분들께 정보를 전달해드리면서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찝찝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식시장에 머무르는 이상 또 여러분들께도 시장을 좀 바라보는 이상 특히 요즘 같은 시장에서는 뉴스를 참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경기 흐름이라든지 몇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어떤 차트의 어떤 지지 저항 또는 방향성 단지 주장만으로 주식을 사고 보유하고 끌고 가는 식의 어떤 대응보다는 오늘처럼 어떤 코로나와 관련된 뉴스라든지 어떤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어떤 임상 실험 결과 이런 어떤 기타 등등의 공시라든지 뉴스가 장중에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관련 종목이 무엇인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고 또 그에 따른 거래까지도 빠르게 정말 순발력 있게 대응을 해야지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코로나와 관련돼 가지고는 일단 앵커님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앵커님은 정부에서 최근에 국가 주도의 방역이 지속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율 방역이라고 말을 했고 네. 자율 방역을 국민에게 맡기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앵커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방역을 하고 계십니까? 저요? 네. 저 방역수칙 잘 지키죠. 화장실 갔다가 손도 깨끗하게 씻고. 네. 네. 퇴근하고 바로바로 집에 가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위원님은요? 저는 새로운 취미를 가졌습니다. 오, 예. 이 상황에요? 네. 어떤 취미죠? 밖에 안 나가는 취미입니다. 아, 주말에 게임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주말에 밖에 안 나가려고.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오랜만에 삼성동에 넘어갔어야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저 역시 또 취소를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과학 방역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과학 방역은 잠시 후에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점은 이제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항체 양성률이라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조사를 하고 발표를 하게 됩니다. 즉, 좀 랜덤하긴 하지만은 10대, 20대, 30대 각 세대별로 또 남녀 구분을 지어가지고 지금 현재 체내에 항체가 얼마만큼 유지가 되고 있는가 그리고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들이 어떠한 항체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가 지속 기간은 어떠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것이 발표가 되면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 많은 정책 변화가 발생할 수 있고 또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프 스타일이 상당히 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그런 어떤 항체와 관련된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인원 위원은 9월 달에 발표되는 항체 양성률 결과를 좀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관련한 종목도 언급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요. 끝까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새 위원과 함께 현재 상황부터 한번 살펴봤는데요. 관련주들은 예전에도 순환매가 돌면서 시세가 크게 나왔던 만큼 이번에는 순환매 차원에서 종목들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진단키트 쪽이 좀 쉬어가고 재택근무 테마가 급등을 한 만큼 순환매가 정말 중요한데요. 먼저 스터디 위원님. 네. 네, 위원님이 조금 전에 과거의 순환매 흐름부터 짚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자, 보여주시죠. 과거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가장 맨 처음에 발병됐을 때가 2000년도 2월 달이거든요. 그때 이제 가장 먼저 마스크를 쓰자 해서 마스크가 움직였고, 그다음에 손소독제 이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진단 키트, 빨리 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단 키트 같은 종목들이 굉장히 크게 움직였고, 그리고 이제 치료제 라인 쪽, 그리고 이제 백신, 심지어는 이제 나중에는 음식료 관련, 그다음에 뭐 음식료 포장까지도 움직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르죠.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코로나 변이가 나올 때마다 그때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2번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과거의 흐름들 사례를 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CJ라는 종목의 차트를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보면 시젠 같은 종목들 주가, 이게 시젠의 주봉입니다. 일봉이 아니고요. 주봉인데 이 종목의 주가가 맨 처음에 움직일 때 7, 8천 원대 움직였거든요. 근데 결국 16만 원까지 갔거든요. 그게 10배가 움직였죠. 이게 주봉입니다.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으로 왔었을 때요. 작년도에 변이가 한 2번 정도 나왔다. 그러면 작년도 변이가 2번 정도 나왔을 때 주가 흐름을 보면 작년도 6월 달이 정도가 되는데 그 시점에서 주가가 움직이는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움직이는 과정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요. 제가 천천히 돌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쉽게. 자, 이때가 지금 6월 달이거든요. 변이가 나왔을 때.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큰 폭으로 움직였다. 예를 들어서 59,000원짜리가 거의 10만 원 가까이 단기적으로 배가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변이가 있을 때도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모습, 단기적으로 그런 면이 한 번 나왔는데 이때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의 일봉 차트를 보면 상당히 지금 코로나 재확산되면서 많이 왔거든요. 자, 잘 보시고요. 오늘 차익 실현 매도가 나왔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은 과거 여러분들이 2000년도 초반과 작년도 상황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 상황과는 엇비슷한데 내가 볼 때는 코로나가 좀 확산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기대할 만큼 그렇게 많이 상승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께 과거 사례를 들으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정부가 자발적인 코로나 방역 하시라 이렇게 국민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부분들이 국민들이 잘 실천해 주면 좋은데, 만약에 실천이 조금 부실하다 이래 가지고 이 대책이 조금 제대로 먹히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 확진자 수가 지나치게 증가한다든지 사망자가 많이 증가했을 때 시장 변화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기대하면 안 될 것이고, 그러나 이제 그런 상황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또 한 번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눌림목을 기대하고 매매한다든지 그런 것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대감을 갖고 대응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을 하면서, 자, 오늘 또 보면 교육주가 움직였기 때문에 다음 섹터에 코로나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내가 볼 때는 나올 것은 거의 다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관련주는 예측하지 말고 그때그때 뉴스에 따라서 당일치기 단기 트레이딩 매매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내가 볼 때는 가장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위원이 변이가 나왔을 때마다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종목들 차트 흐름으로 시젠을 예를 들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차익 실현이 요즘에 나온 만큼 단기적으로만, 단기 트레이딩 매매 관점으로만 보자라는 말씀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 위원님 시각에서도 관련주들 순환매 좀 짚어주실까요? 예, 좀 어느 정도는 이제 나온다고 보는데 사실 내일을 전혀 모르잖아요. 네. 저는 한 2, 3주 뒤에 이제 코로나 끝나는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확산이 되고, 또 학생들 여름방학에 다 휴가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좀 확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루에 또 20만 명, 30만 명 확산되면 또 뉴스에서 어떻게 보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럼 이제 그 관련주가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가 움직일 때마다 뭐 진단키트 관련주, 또 백신 관련주, 경구용 치료제 관련주, 또
원격 수업이라든가 뭐 재택근무 관련주 또 예전에 뭐 넷플릭스 해가지고 뭐 오징어 게임 관련주가 더블도 가고 뭐 그랬죠. 근데 그런 현상이 좀 나올 수 있으면 요즘은 좀 빨라졌죠.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또는 뭐 일주일 안에 또 이렇게 한 30에서 50% 올랐다 또 이렇게 이제 내려온 경향이 많은데 계속 이제 코로나가 확산되면 거기에 따른 또 뉴스가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종목 잡아서 뭐 단타라든가 단기 대응으로 좀 이렇게 대응했으면 또 나름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주들 순환매 흐름이 더 빨라진 만큼 시시각각 변화하는 이슈들 꼭 체크하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윤원 위원님, 네. 코로나19 관련주들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일단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악재라든지 어떤 이슈가 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에 좀 과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지금 현재 코로나19 관련 테마 종목군들인데 특히나 지금 현재 뭐 진단키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더블링 현상이 지속되었을 때 그리고 지금 현재 정치된 구간에도 오히려 하락 움직임이 또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종목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올 때마다 반복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어드바이저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단기 매매 관점에서 당일 청산 하다못해 메가MD만 하더라도 저도 장전에 준비했던 종목이었고 또 장시작 이후에 나름 어떤 거래를 통해서 상한가에 그냥 매도를 또 말씀을 좀 드릴 정도로 보유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보수적입니다. 이 테마에 대해서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실상 어찌 본다면 방향성을 잃고 횡보할 때 지금 코로나 관련 테마 종목군들이 사실상 풋 종목이라고 하죠.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상승하는 종목. 그런 관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간단하게 몇 가지 종목을 좀 본다면 메가MD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지난 상승 구간 내에서 상당히 어찌 본다면 매물대를 강하게 계속적으로 쌓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등 흐름을 좀 보여준다 할지라도 사실상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출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아마 5,000원대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말 그대로 고점에서 물리셔가지고 손절 못하신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지금 구간 내에서 내 매수가까지 오면은 수익을 내고 팔아야지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 기존의 손실이 마이너스 50%였는데 지금은 마이너스 20%로 줄었다. 그러면은 일단 비중이라도 좀 줄이겠다. 즉 손실을 줄이겠다는 것에 방점을 두시고 좀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재택 근무와 관련돼 가지고 아무래도 알서포트를 좀 많이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아시아 내에서 사실상 이 재택근무 관련 솔루션으로는 과독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각 기업별로 자사의 솔루션을 사용한다든지 별도의 줌과 관련돼 가지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을 따로 계약을 해가지고 실제 알서프트가 직접적인 수혜를 입기에는 다소 어렵고 유지 보수에 있어서 실질적인 영업이익 창출에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종목은 움직였다 하면은 그냥 테마주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려 계신 분들은 일단 내가 손실을 줄이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스윙을 상한가가 아니면 절대 스윙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당일 청산, 당일 진입, 당일 청산에만 집중하시어 좋은 결과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윤원 위원이 대응 전략 주셨는데요. 당일 진입, 당일 청산 이렇게 짧게 좀 지켜보자. 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관련한 종목들이 근데 단기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연일 순환매를 돌면서 크게 시세를 내고 있는 만큼 보유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은 소외감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그 안에서 앞으로의 순환매를 이용해서 어떤 종목 담아두면 좋을지 위원들의 최선호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스터디 위원님, 네, 어떤 종목 담아두면 좋을까요? 담아두면 좋은 것보다는 단기 트레이닝 차원에서 단기로, 네. 그러니까 이제 선수급 트레이닝 차원에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동제약이라는 종목을 좀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 한 2주 전에 주말 공개 방송을 하면서 이 시점에서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데 단기적으로 한 80%까지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이 하는 분들한테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 가지고 가지 말고 마무리하라 하는 얘기를 제가 이틀 전에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다 시키고 난 다음에 혹시 긴급 사용 얘기가 나오게 되면 급등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절대 그런 생각 갖지 마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마무리를 시켜줬는데 오늘 일본 시오노기 제약 코로나 치료제 긴급 승인이 보류가 됐거든요. 근데 이제 긴급 승인이라는 것은
최종 임상이 발표되기 전에 긴급하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인데 일본 법에서도 작년 5월 달에 참여연 상원에서 이 약기법이라는 법을 개정을 해서 긴급 승인 제도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던 것이고 또 코로나가 일본 지금 현재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만 명 정도 이렇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긴급 상황이 되지 않겠나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보류가 나오니까 오늘 점하가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기술적으로 생각했을 때 점하가 나왔는데 내일 만약에 예상보다는 크게 빠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반등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흐름들을 잘 활용하시면 내일 그래도 짭짤한 수익률 게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선수급의 단기 트레이닝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내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다만 여러분들이 이것이 재료가 다 소멸됐다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 일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임상 상상의 치료약 마지막 투약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결과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도 재료는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급의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관심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위원회 일동제약 단기적으로 상승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 네, 위원님도 짧게 보자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이 좀 짧은 시간에 시세를 낼까요?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그날 뉴스에 따라서 항상 종목이 움직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보니 이제 그 교육주가 갑자기 상한가가 나오고 뭐 메가MD라든가 YBM넷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이 있었고 또 오늘 보면 메타버스 관련주를 제가 일주일 전부터 계속 방송에서 추천했는데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 한 두 종목씩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메가MD 차트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가MD가 상한가를 나왔는데 내일 만일 뉴스가 또 어제 오늘 좀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많이 이렇게 확산이 된다면 또 이쪽으로 갈 수 있겠죠. 또 주말에는 뭐 우량주보다는 이건 테마주가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일 뭐 메가MD가 내일 또 세게 상한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면은 갈 때마다 좀 분할 매도해 주시고 뭐 YBM넷 같은 종목도 좋아 보이는데 오늘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에서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시면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이제 뭐 영상이라든가 영화 뭐 VFX 해가지고 이제 이게 그런 동영상이죠. 이제 VFX 특수 효과를 나타내는 이제 VFX 장치를 하는 이제 기업인데 오늘 보면 장중에 300만 주가 나오면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종목인데 이게 강한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60일선을 뚫으면서 거래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보통 바닥 대비 20-30% 가는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NEW도 이제 메타버스 관련인데 바닥에서 치고 올라오니까 이런 종목, 그러니까 교육주에서는 메가MD라든가 YM넷을 보시고요. 이렇게 메타버스 관련주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든가 NEW 이런 종목을 보고 내일 어차피 테마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 보고 좀 내일 대응하시면 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 포착의 달인이시죠. 우리 최명성 위원이 교육 관련한 종목 2종목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2종목 총 4종목이나 언급해 주셨으니까요. 꼭 기대 많이 하시고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님. 네. 위원님도 짧게 지켜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앵커님은 백신을 맞으셨나요? 저요? 네. 네, 맞았습니다. 몇 차까지 맞으셨습니까? 저요? 3차까지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 항체가 있을까요? 있으니까 아직 건강 안 걸리지 않았을까요? 아까 저혈 방역을 지역선에? 잘하시니까 네. 역시 마찬가지로 감염이 안 되셨겠죠? 예, 일단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정식적으로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개인용 신속 항체 진단 키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가지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차원에서 과학 방역이라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철수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 오늘 최근에 일단 또 정부 차원에서 발표가 나왔던 것이 과학적 거버넌스에 기반한 과학 방역을 하겠다. 사실 딱 들으면 무슨 말인가 싶긴 합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좀 추론해 볼 수 있다라면 이제 9월 달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항체 양성률에 대한 어떤 검사 결과가 발표가 될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간단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몸 안에 지금 현재 항체가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는 이제 항원 진단 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서 사서 코 속에 깊숙이 넣어가지고 체크하는 것은 항원을 검사하는 키트고 이제 항체 같은 경우에 혈액을 통해서 항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키트입니다. 네, 그것이 지금 현재 조만간에 식약처 지금 일단 개인용으로
허가가 들어간 상황인데 아직까지 승인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승인이 나오게 된다면 사실상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셀트리온과 미코바이오메드 이 두 회사가 항체 진단 키트를 지금 현재 만들고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지만 국내 내수용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한 좀 수혜를 좀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실질적으로 약 한 98% 이상의 어떤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어떤 종목, 예를 든다면 이제 미코바이오메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시간에서도 좀 반응은 괜찮았는데 개인적으로는 15,000원 정도의 가격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짧게나마 좀 오버슈팅 구간이 강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인원 의원은 미코바이오메드 말씀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까지도 11,000원대를 돌파해주기만 하면 큰 슈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관심권을 두시면서 꼭 대응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장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국은행이 6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격인 생산자 물가지수는 지난 5월까지 고공행진하면서 9%대로 치솟았는데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 확인하시죠. 두 번째 이슈입니다. 국방부가 내일 윤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합니다. 이번 업무 보고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강화와 국방인공지능 추진 전략 이행 방안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련한 소식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슈 보시죠. 4대 금융지주가 올 상반기 사상 최대치인 9조 원에 육박하는 순이익을 거둘 전망입니다. 오늘 KB금융의 사상 최대 실적을 시작으로 내일은 신한, 하나, 우리금융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결과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내일부터 에디슨 이노가 사명을 이노시스로 또다시 변경합니다. 지난 3월 UNI에서 에디슨 이노로 변경한 지 3개월 만인데요. 사명 변경과 함께 사업 목적에 우주발사체 사업을 추가했습니다. 사명에도 착오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내일장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보유 종목들 꼼꼼하게 AS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스터디 위원의 히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월 15일에 진입을 해서 현재 진입 5거래일 됐는데 오늘 최고가 8,880원을 기록하면서 11% 가까운 수익을 주셨습니다. 수익 보신 분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위원님, 네. 네, 정말 저도 되게 놀라고 신기했던 게 네. 지난주에 말씀하시면서 다음 주에 출연하기 전에 분명히 움직일 거다라고 네. 확신을 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대로 움직인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께 설명드리면서 이 종목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관련한 건설 수주 관련주거든요. 그러면서 주가 흐름을 봤을 때 거래량이 물량이 잡혀져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주포의 물량이 잡혀져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고 주가 흐름상을 보면 지난주에 행보를 계속 했거든요. 행보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급락은 안 나와요. 그러다 이제 일단 반등은 나올 걸로 봤는데 기간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방송하면서 제가 다음 주 방송하기 전에는 분명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잘 두고 보시고 저점에서 살 필요는 있다. 이런 말씀 드리는데 정확하게 맞춰드렸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거래량이 나왔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 거래량 나와서 양봉으로 8% 상승했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추가적으로 급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전문가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흔드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이제 흔드는 작업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이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쪽의 종목들은 선수급 종목이죠 사실상 보면. 그래서 내일 정도는 흔들 것으로 보고 흔드는 과정을 잘 보시고 흔드는 과정이 마무리되면 또 한 번에 대체로 강한 지금보다 더 강한 흐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종목들의 매매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스터디를 찾아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스터디위원은 수급 포착을 굉장히 잘 해주시는데 차트 흐름까지도 잘 짚어주시고 예상까지도 해주셨어요. 오늘 많이 급등을 한 만큼 조정이 당분간은 있겠지만 그래도 다시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AS 종목은 최명성 위원의 휴마시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1일 최저점에서 진입을 해서 매일 급등하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현재 무려 90%대의 놀라운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위원님 네. 진짜 놀라운 수익이네요. 역시 바닥 맛집이신 것 같은데 네. 지금 90% 수익을 보고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는데 네.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예, 저 이제 장중에는 거의 이제 100% 가까운 수익률이 나온 것 같은데요. 휴마시스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 확산이라든가 뭐 원숭이 두창 확산으로 이제 많은 수혜를 받았죠. 그래서 의료 장비 및 뭐 체해 진단 관련주인데 바로 차트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물론 항상 테마라든가 세력이 들어야 올라가지만 또 바닥에서 그런 종목을 잡을 때 요 근래 이제 가까이 뭐 수익률은 거의 90% 나왔지만 얼마든지 바닥에서 잡아도 수익이 나오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마시스가 뭐 장중에 거의 장중에는 100% 가까이 갔는데요. 일단 수익률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50% 이상 비중 50% 이상은 매도하시고 현재가 이제 21,800원인데 손절가는 제가 정확히 21,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1선을 깨면은 좀 많이 하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21,000원 드릴 테니까 여기 익절가죠. 그래서 21,000원 이하로 내려오면은 매도하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일단은 비중이 50%는 이제 매도하셔서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50%는 또 향후 봐서 또 코로나가 뭐 증가한다든지 또 뭐 다른 병이 증가하면 다시 상승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상승 시는 25,000원, 27,000원 올라갈 때 분할 매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 장중에 무려 100% 가까운 또 수익을 보셨다고 하셨네요. 익절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21,000원 부근에서는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의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약품인데요. 어제 진입을 해서 당일에 장중에 무려 8%나 급등을 하더니 하루 만에 7.69%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큰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위원님, 네. 위원님은 정말 단기 트레이딩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근데 또 좀 조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은 뭐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뭐 잠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뭐 단기 매매도 하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매매를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않으면 당연히 주식 보유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게 맞고 시장이 좋으면 주식 보유 시간을 늘려야겠죠. 근데 그거 반대로 하시는 분들 요즘 상당히 종목에 대해서 종교화되신 분들 간혹 보게 되는데 그렇게 되시면 정말 더 큰 어려움을 겪으시게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고 자,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 단기적으로 정말 순간적인 어떤 급등과 급락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 상승했으면 내일도 상승하길 바라고 또 그 다음날도 상승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시장은 그럴 수도 있는 종목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종목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극단적인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내가 매수한 종목이 계좌에 빨간불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것이 어쩌면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개인 투자자들의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지금 시장은 일단은 추세보다는 내가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가 금액적으로 즉 수익률이 아니라 수익금에 조금 더 방점을 두고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약품 같은 경우는 알츠하이머형 패치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어떤 출시 또 그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미국 내에 있었던 최근 어떤 법적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의약품의 어떤 판매 호조, 기대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거래량이 크게 발생했었던 시점이 약 한 1,900억 원 정도의 거래 대금이 발생을 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돈이 들어왔다라면 그 돈이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주가를 상승시킴으로써 개인 투자자들을 뭐 좀 유혹을 한다든지 오히려 투매를 일으키고 물량을 받아낸다든지 이런 흐름들이 좀 나와야 될 텐데 대략적으로 5,700원을 기준으로 잡으시고 당분간 이 가격을 깨지 않으면은 재매수 또 이탈하게 되면 손절, 비중 축소 이런 식의 대응을 하셔서 좋은 결과들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실전 매매 달인답게 지금 전략도 챙겨주셨습니다. 시장이 워낙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로 대응하는 게 시장 상황에서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AS 종목 현대약품에 대해서는 5,700원을 기준으로 잡고 대응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꼭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 한번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스터디 위원님. 네. 네, 실시간으로 댓글창을 봤더니 네, 위원님 칭찬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종목들이 무조건 다 올라간다고. 그래요? 네,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관련주뿐만 아니고 제약바이오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가장 못 갔던 종목, 갈만한 종목인데 못 갔던 종목을 하나 여러분께 가져왔습니다. 자, 이연제약이라고요. 이 종목 같은 거는 전문 의약품, 원료 의약품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뭐 치료제라든지 백신 원료라든지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상당히 실적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 완제품 생산 시설을 작년도에 완벽하게 건설을 했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향후에 꾸준한 흐름도 예측되고 있는데요. 지난 그 6월 달에 보면 재료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급등해서 장중 상한가가 들어온 사례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거래량이 한 300만 주 정도 나왔고 지금은 최근에 와서 제약바이오주가 움직이면서 소폭씩 움직이는 그런 모습인데 여기가 지금 번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오늘 추천했던 이 가격선이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 부근에서 만약에 움직인다고 그러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래량만 좀 만약에 나와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도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두시고 특히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의미 있게 딱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포가 물량을 제대로 갖고 들어야 되고 뭐 그렇다고 그러면 주가는 상당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이지고 매수하신다 그러면 시초가 정도 들어가도 별 무리는 없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32,000원, 손절가 24,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터디위원은 이연제약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 32,000원, 손절가는 24,000원 잡아주셨는데요. 역시나 거래량이 많이 실리는지 보고 진입을 하자라는 말씀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최명성 위원님. 네, 오늘은 또 어떤 바닥주를 6시간 반 동안 지켜보셨을까요? 네, 바닥에서 가장 좀 힘이 센 종목 한 종목 가져왔습니다. 네. 요즘 이제 창투사가 좀 뜨고 있죠. 그래서 어제부터 보면 대성창투가 그 상한가를 나왔고 요즘 보면 창투사가 바닥권에서 많이 움직이는데 좀 세게 좀 나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제 창투사 중에서 가장 센 종목이 스톤브리지 벤처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창업 투자 및 이제 종금회사 되겠는데요. 스톤브리지 벤처스는 중소기업 창업 투자 회사로서 벤처조합 및 사모 집합 투자 기구 결선을 통해서 중소벤처 기업 투자를 이제 주력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벤처 투자 조합이 14개, 또 사모 투자 회사 6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 운용이 약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큰 회사죠. 근데 이제 전년 대비 매출액이 157%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366%, 그다음에 당기순이익 무려 700%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힘든 시기에 당기순이익이 700% 증가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자,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항상 저는 이제 앞부분을 많이 보는데 급등주가 아닌가, 또 큰 뭐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세력이 들어와서 움직이는가 그걸 잘 이제 포착을 하고 있거든요. 연구를 하는데 이 앞에서 보시면 거의 5,500원대 있는 주식이 벌써 3일 만에 9,400원, 거의 3일 만에 80% 상승했거든요. 근데 이런 주식은 꼭 나중에 또 급등이 꼭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휴마시스도 그래서 이번에 2주 만에 100% 가까이 나왔는데, 이 종목 보면은 회사 좋죠, 실적 좋죠, 또 이번에 창투사가 2, 3일 전부터 다 올라오거든요. 그것도 바닥에서 올라오는데, 보시면 예전에 5,500원대 있는 주식이 3일 만에 9,450원을 갔어요. 80% 갔는데, 다시 5,500원대 있는 주식이 갑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3일 만에 80% 갔는데, 지금 뭐 못 가도 20, 30%는 가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매수가는 한 6,300원 전후 하시고요. 자, 1차 목표가 7,500원, 2차 목표가 8,000원을 드리고 손절가는 넉넉 잡고 한 5,700원에서 5,500원까지 드릴 테니까 이 종목 여유 있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명성 위원은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갈 종목 말씀해 주셨네요. 스톤브리지 벤처스 이 종목은 목표가 7,500원까지 바라봐 주셨고요. 최근에 정말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이틀 연속 5%대 또 급등세를 보인 만큼 앞으로 기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나윤원 위원님. 네, 어떤 종목 준비하셨어요? 저도 최명성 대표님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오랜만에 바닥이라는 말을 써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시그네틱스라는 종목인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사업 부분들에 있어서 캡슐 이제 확장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죠. 최근에 ASMR 역시 마찬가지로 ASMR 홀딩스, 즉 미국에 상장된 회사 역시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업무 협약도 계속적으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 시그네틱스. 실질적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패키징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애국가 장면을 보실 때 동그란 어떤 원판형에다가 반짝반짝거리는 것을 뭐 레이저 같은 걸로 마스킹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씩 셀을 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게 되는 반도체 좀 딱딱한 외형을 포장하고 그 안에 전류가 흐를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는 그런 어떤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성장함과 동시에 시그네틱스 역시 마찬가지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반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야기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부회장인 지금 이제 이재용 씨가 최종적으로 사면인가 복권인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복권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뭐 로봇도 움직이고 또 지금 현재 뭐 반도체라든지 M&A라든지 여러 테마 종목군들이 순간적인 급등락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그와 관련된 반도체 기대감을 갖고 있고 또 수혜주로서 같이 또 반응할 수 있으니까 그에 따른 모멘텀에 의해서 반응을 하게 된다면 일단은 차익 실현 하시길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 1,600원 이하에 뭐 매집을 할 수 있거나 평단가 세팅할 수 있다면 그 가격권 내에서 최대한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2,100원 잡아드리겠고요. 손절가는 1,5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윤원 위원은 시그네틱스 반도체 관련주 제시해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목표가 2,100원, 손절가는 1,500원 세워주셨습니다.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고 큰 수익까지 얻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도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오늘은 우리의 바닥 맛집 최명성 위원이 바닥에서 잡아서 무려 100% 수익을 기록한 휴마시스의 뒤를 이을 만한 바닥주 새로운 새 종목을 알려주신다고 하십니다. 위원님, 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시장이 3주 전부터는 완전 상승 추세로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3주 전부터 보면 매일 외국인이나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찬스입니다. 뭐 웬만한 종목이 90%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은 가만히 있어도 좀 올라가는 장이고 바닥에서 종목을 잘 잡으면 단기간에 30에서 50%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제 11시 방송에 무료 방송에 참여하시면 제가 바닥에서 급등할 수 있는 종목 3종목 무료 공개하겠고요. 또 이제 초보분들이 실전 투자를 하는데 전혀 잘 모르고 이렇게 덤비는 경우가 많은데 실전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는 실전 투자반 교육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실전 투자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또 바닥에서 급등주 3종목 무료 공개하니까요. 오늘 11시 무료 방송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시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위원님 사진 아래에 있는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승하는 종목들은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수는 있어도 정말 바닥부터 찾을 수 있는 종목은 우리 최명성 위원만이 찾을 수가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지금부터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 상황 미증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흐름 잡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계속 상승과 하락,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는데요. 부디 내일 아침에 상승으로 마감을 해서 우리 금요일까지도 한 주 마무리 좋게 상승으로 마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